안녕하세요. 칠성TV 구독자 여러분, 칠성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먼저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정말 경사스러운 소식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소식이 알 거예요. 앞전에 이미 촬영을 했고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완료했고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간을 내서 실제로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둘째 대한이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무려 말씀드린 대로 3.85kg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세상에 나왔는데요.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이 이 머나먼 태국 땅에서 올바르고 씩씩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자, 기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날이 참 따뜻하고 좋죠.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 집베란다입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아주 살벌한 실물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캄보디아에서 사업 시작할 때 드는 법인 설립 비용과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이곳만의 독특한 세금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출산 또 집사람 케어하느라고요. 여기는 처음 오면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브로커들도 정말 많고요. 무엇보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아직 수익이 전혀 없는데도 세금이 꼬박꼬박 나오는 기가 막힌 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요. 자, 지금 보면은 밖에서 이제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내부 소음이 좀 심하니까요. 실내로 들어가서 이런 중요한 얘기는 조곤조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갔고요. 본격적으로 팩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경기도 어렵고 은퇴 시기도 빨라지다 보니까 에이, 동남아 넘어가서 조그맣게 내 사업이나 하나 차려서 편안하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동남아 이민 저울질 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 사람들도 한국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직접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유튜버 보면 달콤한 환상만 심어주는 영상들이 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여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살아온 제가 오늘 혹시 이곳에서 은퇴 계획이나 사업 계획 있으신 분들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들어가는 행정 비용 팩트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설프게 환상만 갖고 오시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은퇴 자금 중 그리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4,000 정도가 공중에서 증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매년 나가게 되고요. 오늘 영상 한 10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자료는 어디서 대충 주워들은 소문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상무부 국세청의 최신 법령을 근거로 해서 실제 프놈펜 현지에서 움직이는 법무, 세무 대행업체들의 실시간 단가를 100% 검증한 팩트입니다. 저 또한 처음 캄보디아 와서 겪어왔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세무서 가면 단돈 몇만 원이면 사흘 정도면 나오죠. 한 일주일인가요?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들에게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혼자서 조그맣게 무역이나 컨설팅을 차리는 일반 1인 기업의 예입니다. 나 혼자 하니까 서류도 간단하고 비용도 싸겠지 착각입니다. 캄보디아 상무부 법인에 등록하는 순수 공과금만 약 $420 정도가 들어가고요.
세무서에 등록하면 한 100달러, 그리고 매년 내야 하는 특허세, 소기업 기준으로 300달러가 찍힙니다. 여기에 서류 작성하고 관공서 절차 밟고 지문 등 대행해주는 현지 법인의 수수료까지 합치면 아무리 아껴도 초기 설립 비용만으로 최소 1,7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의 한국 돈으로 치면 약 300만 원 정도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집중해 주세요. 사업자 내는데 만약에 10,000달러 이상 20,000달러 들어간다고 한 업체가 있으면 일단 그 업체와는 다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옆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설립비는 시작일 뿐입니다. 1년 동안 숨만 쉬어도 나가는 유지 비용이 한 달에 보통 한 150에서 200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걸 1년을 통합하면요, 1년을 합치면은 한 2,000달러 잡고, 초기 그 사업자 등록 비용과 합치면은 첫 해에 약 한 4,000달러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됐어요.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한화 약 600만 원이 행정 비용으로 사라지는 꼴입니다. 왜 이렇게 돈이 드는지 구체적인 내역들을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한 6,000달러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내역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의무 기장료입니다. 매출이 0원이라고 해도 매달 한 150달러 내외의 회계 비용이 꼬박꼬박 나갑니다. 둘째, 벌금 폭탄입니다. 단 한 달이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수백 달러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셋째, 자본금 예치입니다. 이 돈은 나중에 찾을 수 있지만 어찌된 간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 예치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여행사를 예를 들면 최소 5,000달러 자본금을 은행 계좌에 묶어둬야 법인 설립이 승인이 됩니다. 시작부터 현금이 큰 돈은 아니지만 묶이는 구조고요. 자금이 좀 넉넉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매달 나가는 세무 기장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은 보면은 장사 안 하면 무실적 신고로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캄보디아는 현지 세법 전산망을 외국인이 직접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대행을 써야만 합니다. 이 비용만 1년에 1,800달러, 2,000달러 정도 되죠. 공중에 날아갑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살면서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사업이 정말 힘들 때 정말 작은 돈일지라도 부담이 되거든요. 제 경우가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금 구조가 특히 외국인에게는 조금 살벌합니다. 한국은 소규모 1인 법인을 차려서 1년 수익이 2억 원 이하로 나오면 법인세율이 겨우 한 9%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장사가 안 돼서 적자가 나면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죠. 하지만 캄보디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처럼 누진세가 아니라 내가 장사를 잘해서 순수익이 발생하면, 순수익이에요, 그 액수가 적든 많든 무조건 20%라는 높은 법인세율이 고정으로 적용이 됩니다. 에이, 그럼 장사 안 돼서 적자 나면 세금 안 내면 되겠네? 하실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가 캄보디아 세법의 가장 무서운 복병입니다. 캄보디아는 내가 장사를 망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1년 동안 발생한 전체 매출의 1%를 무조건 국가에 바쳐야 하는 최소 법인세가 버티고 있습니다. 1년 결산을 할 때 순수익 20%와 전체 매출의 1%를 딱 계산해보고 둘 중에 더 큰 금액 하나를 국가가 통째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사업자를 내면 세금을 낸다라는 거예요. 자,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비용을 아끼겠다고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경우입니다. 브로커들이 명의만 빌리면 세금도 안 내고 땅도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속아서 외국인은 살 수도 없는 현지인 명의로 땅이나 건물을 덜컥 매매하거나 혹은 현지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그 안에 작게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 인테리어와 시설 투자를 통째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땅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 만약 현지인 명의자가 마음을 바꿔서 내 명의의 땅이니 당장 나가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설과 부동산은 합법적으로 그 사람 자산이 됩니다. 캄보디아 법은 철저하게 자국민 명의자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피 같은 은퇴 자금을 남 좋은 일 시키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분들 저 프놈펜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감안하고 무조건 내 지분 100%를 지키는 법인 설립만이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처음 해외에서 인생 수업료라고 하죠. 그 수업료를 비싸게 내느냐 아님 저렴하게 내느냐. 지금 제 채널에서 큰 뼈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파악하시면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수업료 없이 행복한 동남아 은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를 들어 이 채널의 조회수가 폭발한다면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겠고요. 또는 저와 이제 인연이 있어가지고 만나는 분들에게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힘든데 왜 캄보디아로 올까요? 세 가지 메리트 때문에. 첫 번째가 환 리스크가 없는 달러 자산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이웃나라 베트남과 태국과 달리 외국인 지분 100%를 완벽하게 보장해 줍니다. 이 나라에서요. 내 자산을 내 손으로 지킬 법적 장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셋째, 평균 연령 27세의 역동적인 인구 보너스입니다. 한국에서 레드 오션인 아이템도 여기에선 엄청난 블루 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벽은 높아요. 하지만 넘기만 하면 쉽게 말해서 사업의 확장성이 좋다면 예를 들어서요. 현재 이거 프놈펜, 여기 프놈펜은요. 저희 집 근처에도 많아요. 한국 기업의 봉제 공장이 많습니다. 값싸고 젊은 노동력을 활용해서 현재 돈 많이 벌고 있고요. 이렇게 확실한 보상이 기다리는 곳이 여기 캄보디아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캄보디아는 기회의 땅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캄보디아 실물 경제의 생생한 진짜 정보 앞으로도 저 칠성TV가 책임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